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워렌 버핏 바이블을 다시 정독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견조하던 주식 수익률은 제가 18년부터 방송을 하면서 지금 한 두 달, 세 달 정도 주식 방송을 쉬게 만드는 그런 현 시점에 와 있고, 결국에는 무리하게 전략을 바꾸던, 예를 들면 코인 혹은 뭐 다른 사업적으로 기회다 싶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제 지인들도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여겨졌던 그 시간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는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상처를 받고 또 이런 힘든 시기를 같이 지나는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코인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만 불을 지금 깨지는 상황 거의 와 있고, 주식시장 역시 매일같이 반대매매 신용 이자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 반대매매가 또다시 주식시장 투매를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2200에서 2600을 3분기 박스권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특히 2분기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18년부터 사실 월별로 수익률을 따지자면 손해보는 월이 손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흐르는 시장에서 한두 종목 오르는 그런 종목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출근하면 9시 시작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코스피가 2300이 무너지면서 시장 하락 패닉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코스피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낙폭이 생각보다 커지고, 반대 매매 물량 하루에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반대 매매 물량 나오면서 장 초반에 시장가 매매하면서 급락해야 되는 상황, 초반 급락이 나오면 결국에는 시장이 오늘 또 빠지는구나 하면서 버티다 지금까지 버티다가도 매매를 강제적으로 당하는 그런 투매 시장을 겪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하락폭이 또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판까지, 요새는 또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서서 2시까지 잘 버티는 척 하다가 결국에 막판에 또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2, 30억 매도로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3, 400억 매도하면서 결국 기관까지 버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펀드들 수익률 이렇게 쭉 나오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거의 99%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그래서 펀드를 추천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고,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이성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극소수 이외에는 거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 연 말부터 현재 7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왔던, 알고 보면 더 있었고, 잘 버텼네 하면서 들어왔다가 더 있었고,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면 지금은 들어오기 아주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략적으로 큰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리밸런싱이 중요한 때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인데,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보고 계시다면 그냥 더 이따가 들어오시라고 말할 정도로 삼성전자는 옛날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다시 삼성전자를 사서 30% 오른다고 한들 시장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고, 55,000원의 삼성전자보다는 하락폭이 더 컸던 우량 종목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 하시면 매도를 한 이후에 좋은 종목들로 갈아타는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은 220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500, 2400, 결국은 2200까지 온 시점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기저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 쇼크가 가장 큽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5월에 소비자 물가가 또 쇼크 나오면서 결국엔 6월에 0.75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왔었던 이제 그런 시점이고 앞으로 두세 번의 더 빅스텝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3%, 4%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쨌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실물 경기에도 충격을 크게 미칠 것이고 기업들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3분기 전망치에서 2분기 GDP가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어둡게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고 두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진짜 경기가 안 좋네. 경기가 바닥을 찍었네. 왜냐하면 10 몇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은 처음이다 보니까 경기가 바닥을 찍고 역시나 미국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이 너무 무섭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2300 이하의 경제 파국으로 지수가 2300 이하로 간다, 2200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 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2200까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냐면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잖아요. 2200은 결국에는 경제 파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고 박스권을 2200선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월 달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22년 6월은 정말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표도 미국 물가지수가 나왔지만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지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는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 7, 8, 9월에 3분기를 노려보자 하면서 시장에 좀 액션을 과하게 취하기보다는 좋은 포지션으로 갈아타놓고 4분기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분기 이후라는 거는 일단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판단입니다. 당장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4분기 이후를 보면서 조금 더 멀리 보자. 조금 더 기업이 회복되고 어느 산업부터 올라올 것인가 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해서 4분기 이후로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거기서 지표들의 뒤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긴 한데 오랜만에 방송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말도 더듬게 되고. 저도 큰맘 먹고 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50만 원씩 받고 큰 하락은 피했지만 결국엔 저도 6월 달에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악 물고 하면서 오늘 워렌 버핏 바이블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든 기회는 공평하다. 근데 그때는 장이 좋았겠지만 지금 모든 공평한 기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그런 시점이라서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저도 마음을 다 잡고 좀 매일같이 시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OMC는 7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26일인가 27일인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 여기 있습니다. 7월 7일에는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6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사실상 FOMC 딱 금리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 금리 발표를 어떤 근거에서 발표했느냐라는 이 회의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겠지만 그게 시장에 또 큰 역할을 할 테고 우리 시간으로 7월 8일 아침 시장에는 또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개인이 어떻게 하기엔 힘들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어떤 미국의 눈치,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다. 멘탈도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30년 차 베테랑 임원들도 주식시장을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즉 분석이 무의미한 시점이지만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지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반증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 현재로선 고용보다도 물가니까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채권 투자가 엄청 화랑이에요. 금리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새로운 주린이 분들한테는 채권 투자가 지금 4%에서 한 6%까지도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채권 시장이 화랑입니다. 또 금리가 안정세 될 때는 채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채권 가격이 오를 때는 채권의 매매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또 채권 투자가 사실은 지금 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샜는데 경제 지표를 잘 보면서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시점입니다.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크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요렇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랑 같이 이제 기초를 닦는 그런 시기를 좀 7, 8, 9월에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3분기가 아닌 4분기 이후를 좀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7월 5일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됩니다. 워낙 고유가에 또 소비자 물가 반찬 또 밥상 물가도 많이 오르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추천 종목은 제가 6월 달에 딱 하나 추천했습니다. 진짜 저도 손 쓸 수가 없어서 현대차 잠깐 단타 들어갔던 게 그게 조금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목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는 한데 또 아모레퍼시픽 뒤에 추천드렸었고요. 지난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늦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텍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전반적인 증권사 레포트들을 쭉 보면서 결과적으로 종목이 한 3, 4개 정도로 추려지는데 EM텍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EM텍은 그 관련형 전자담배 만드는 회사 그리고 화장품 뷰티 장비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다른 종목의 하락폭 대비해서 하락폭이 적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향되는 데 반해서 EM텍은 실적이 3분기 이후 4분기까지도 기대가 되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다가 일단은 같이 공유를 하고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증시 관련 데이터들을 쭉 보겠습니다. 결국엔 데이터거든요. 차트로 나타내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주요 CPI, 뭐 코어 CPI 여러 가지 있지만 물가 지수가 상승 곡선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높아졌고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좀 회수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동평균선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아무리 하락했어도 되게 재밌는 차트죠. 아무리 하락했어도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 이평선 하단에서 반등했다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데이터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만 공유합니다.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 누적 매수 보면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지금 바닥입니다. 물론 7년간의 데이터긴 하지만 거의 바닥권에 있는 외국인 투자 심리. 외국인이 맨날 매도하는데 기관들이 버텨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엔 개인은 계속 매수하는 상황. 그리고 지난주는 기관까지도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대형주가 못 간다는 반증인 거죠. 그렇지만 바닥권에 있다라는 앞서 3개의 데이터였고요. 자, 이거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가져온 건데 결국에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같이 상승했었고 이 주요 포인트에서 시장이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신흥국은 꼬꾸라지는 반면에 선진국은 자금이 몰렸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많이 무너졌고 여기서 얻을 시사점은 결국에는 신흥국보다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본전의 기회 혹은 약간의 수익의 기회 하락에서 본전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 선진국의 비중을 70, 신흥국의 비중을 30
내가 큰 부자, 지키는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더 신흥국에 투자하면서 공격적인 또 그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 매일 나오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좋았을 때는 대출 늘려서 막 투자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감소하는 상황인 거죠. 개인들이 여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딱 아실 것 같고 개인들의 투매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반대매가 없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2년 성장률 전망치와 연초 대비 변화율. 연초 대비 변화율이 좀 두드러지는 것들이 어쨌든 이 제조업하는 회사들, 아니 저기 국가들,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코리아는 여기 있는데요. 일본이나 여타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 대비해서는 사실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수준이었는데 연초 대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일본은 크게 변화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인도 이런 국가들은 성장률이 아직도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성장할 여력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뭐 딱 평균치다. 크게 디스카운트 되지도 않았고 크게 뭐 기대가 높은 상황도 아닌 딱 평균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데이터들이 많죠. 여러 가지 3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6월 달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6월 달에 넷째 주 주간 수익률, 그다음에 다섯째 주 주간 수익률 이렇게 보면 어두운 색이 마지막 주였습니다. 대부분 하락이었고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이 4, 5 두 번 연속 주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초상집이에요, 거의. 이런 상황이었고 세 개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요 차트입니다. 업종별로 주간 수익률을 보면 조선업 이외에는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짜 다 하락세죠. 연간으로도 마찬가지고 1개월로 마찬가지고 연간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들이 특히나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선진 산업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실 선진 산업이잖아요. 건강, 뭐 미디어, 화장품, 의류는 조금 그렇지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차트가 말해 주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가져왔네. 예탁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시장이 한 3, 4일만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준다고 하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냥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근데 큰 손들은 주식시장에 지금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이 한 3, 4일만 크게 반등해 준다고 하면 사실 더 큰 탄력을 받아서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게 뭐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에는 6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 7월 5일 그다음에 7월 FOMC가 있는 7월 말경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에서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있을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물가입니다. CPI나 PPI, 제조업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한때는 고용지표가 가장 화두였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물가지수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21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22년도 영업이익은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컨센서스가 변동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선진 산업들에 속하는 건강 관련 필수 소비재,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고 견조하게 보이는 것들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EM택도 반도체에 속하더라고요. 반도체, 그다음 에너지가 좀 안정되는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마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체제가 나오겠죠. 그런 거. 그리고 운송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 유가가 조금이라도 안정된다라고 하면 운송업이 크게 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렇고요.
자동차는 현대차 이슈, 디젤 게이트 이슈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저기 수목의 단타를 보고 들어갔던 건데,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은 시작하자마자부터 폭락해서 20%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현대차는 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장의 하락에 너무 어, 좀 쫄지 않았나. 5% 빠졌을 때.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한 4, 5% 먹고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단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여기 이렇게 차트 상으로 봐서 좀 유망 업종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을 화장품 어딨지? 예,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을 일단 가져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추천 근거는 결과적으로 타 업종보다 하락폭이 컸다라는 내용인데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국면에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다른 종목보다 하락폭이 컸었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 패닉 상태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과도했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바닥권에 있는 차트가 여기 바닥에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가 바닥에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바닥권에 있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드렸고요. FOMC가 중요한 그런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무리다. 멘탈도 조금 길게 보자라는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제 지표를 좀 유심히 보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는 아마 오늘 방송 쭉 보시면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 힘든 때일수록 이게 또 좀 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두 달 패닉이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 바닥권에서 또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도 5년 동안 이제 방송하면서 힘든 때 잘 올라왔던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업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볼 예정이고요. 7월 5일, 7월 7일 이렇게 중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은 일단 VIP 멤버십 위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으로 했다가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덤탱이 써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아서 저를 믿고 3만원씩 투자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은 가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혹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카톡 멤버십도 저랑 1대1로 하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매일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제가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도 재미있는 주식시장을 위해서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